안녕하세요, 여러분. CD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간평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회까지 중간평가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3번은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면 아파트 그림이 나와 있죠? 2번은 이제 주택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단계 6과에 보면 주거 환경에서 도시와 농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1과에 가면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집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어떤 집인가요? 자, 보시면 아파트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답은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2번. 이는 어떤 집인가요? 자, 이는 주택이죠. 마당이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인 것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3단계 책에서는 이제 주택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택, 집의 종류로 빌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나오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원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층이나 3층으로 지어진 집을 주택이라고 하고요. 4층 이하의 집을 빌라라고 하고 5층 이상 지어진 집을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5단계 한국 사회 이해에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을 볼 수 있는 곳과 그리고 또 주거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곳을 오피스텔이라고 하고요. 기숙사는 회사나 또는 학교에서 그 회사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놓은 경우 기숙사, 학교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 기숙사라고 하죠. 그리고 원룸은 방이 하나인 집을 말하는데 그 방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하고 부엌이 있어서 좀 작지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집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집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알고 계시면 다른 집의 사진이 나와도 좀 대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2번. 일의 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집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자, 1번의 집은 아파트였어요. 그쵸?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아파트는 살기 편하고 깨끗합니다. 집 근처에 편의시설도 많고 학교도 가까워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1번의 그림은 아파트였어요. 아파트는 사람들이 말할 때 살기 편하고 편리하고 또 건물이 깨끗하죠.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집 근처에 편의시설도 많고 집 근처에 아파트 상가가 있어서 장을 보기에도 편리하고 그다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있죠. 체육시설도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 또 주차장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보다 주차하기에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이 많다. 그 얘기도 하고요. 또 아파트 가까이에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학교에 보내기도 좋죠. 학교도 가까워서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살기 때문에 단점, 나쁜 점 뭐가 있어요? 층간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 말하면 되겠네요. 자, 층간소음은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는 위층과 아래층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 이 소리가 쿵쿵쿵쿵 울리죠.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소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힘들어요. 층간소음 문제가 있다. 단점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좋은 점이니까 뭐 편의시설이 많다. 학교가 가깝다. 또는 뭐 깨끗하다, 뭐 주차장이 넓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경비실이 있어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리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파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시고 나쁜 점으로는, 단점으로는 층간소음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파트는 살기 편하고 깨끗합니다. 집 근처에 편의시설도 많고 학교도 가까워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의 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집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자, 2번 집은 주택이었어요. 그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택은 마당이 있어서 좋습니다. 마당에서 꽃이나 강아지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뛰면서 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은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주택은 마당이 있어요. 좋은 점, 장점이죠. 마당이 있어서 좋고, 이 마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꽃이나 강아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어요. 뛰면서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바비큐를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만 사니까 편리한 부분이 있죠. 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번에는 단점 볼까요? 그렇지만 주택은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 있어서 관리사무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수리도 해주고 또 고장나지 않도록 잘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주택은 이제 고장이 나면 내가 직접 사람을 불러서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는 주차장 같은 게 없어서 불편하기도 하다 해서 주차 문제 같은 것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택은 마당이 있어서 좋습니다. 마당에서 꽃이나 강아지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뛰면서 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을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3번의 1번입니다. 자, 땡땡씨는 집을 구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있네요. 저는 집을 구할 때 교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마트에 갈 때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구할 때 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은 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통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자, 회사에 출근, 퇴근을 해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것이 중요하다. 자,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마트에 갈 때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구할 때 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교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뭐 주변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뭐 마트나 뭐 시장이나 은행이나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지 없는지, 학교가 가까운지, 아이가 있다면 교육 환경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는 집 내부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집 내부 환경이라고 하면 뭐 집이 전망이 좋은지 나쁜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뭐 방이나 거실, 화장실이 넓은지 몇 개인지, 또는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집은 세탁기나 냉장고, 뭐 이런 뭐 정수기, 에어컨 이런 것들이 옵션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2번 땡땡씨 고향에서는 집을 구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번에는 고향에서 집을 구할 때 어떤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 고향에서는 집을 구할 때 주변 자연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으면 아주 좋은 집입니다. 제 고향에서는 집은 편하게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 주변에 큰 도로나 사람이 많이 없어서 조용하고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고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자, 이 사람의 고향에서는 집을 구할 때 집 주변의 자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네요. 집 주변에 어떤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집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을 말해요. 이건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받침 기억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산책할 수 있는 길, 산책로가 있으면 아주 좋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집은 편하게 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큰 도로나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큰 도로가 없어서 조용하고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서 집을 구할 때 중요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원인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말인데요. 자,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예를 들어서 말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공기를 오염시켜서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샴푸나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수질 오염과 해양 오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땅에 묻으면 토양이 오염되고 땅에 묻힌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나쁜 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경오염하면 공기가 더러워져요, 대기오염. 그 다음 물이 더러워져요, 수질오염. 그리고 땅이 더러워져요, 토양오염. 그리고 바다가 더러워져요, 해양오염.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기가 더러워진다, 대기오염, 물이 더러워진다, 수질오염, 그 다음 땅이 더러워져요, 토양오염, 바다가 더러워져요, 해양오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자동차에서 나쁜 공기가 나와요, 매연. 매연이 공기를 오염시켜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또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 이런 가스들을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샴푸나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수질오염, 물이 더러워져요. 수질오염과 또 이것이 바다까지 흘러가면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을 사용하고 버려요. 그게 더러운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질오염이 이루어진다. 자, 무엇보다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하면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이죠. 그래서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 포크 또는 뭐 비닐봉투, 여러분 배달 음식 시키면 그 플라스틱 통에 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모두 일회용품이죠. 자, 이런 일회용품을 땅에 묻으면 매장한다는 거죠. 매장. 땅에 묻어요. 매장하면 땅이 오염돼요. 토양, 땅이 오염되고 땅에 묻힌 쓰레기가 썩으면서 가스가 나와요. 나쁜 가스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제 땅에 묻는 경우도 있고 일회용품을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소각한다고 하는데요. 자, 불에 태우면 이것도 대기 오염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이용 또는 샴푸나 세제를 사용하는 것,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이루어진다, 심각해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말해보세요. 자, 환경오염 문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환경보호 방법을 물어보는 게 순서겠죠. 그래서 다른 한 사람에게는 환경보호 방법을 말해보세요. 질문할 거예요, 아마. 자, 대답을 볼까요? 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샴푸와 세제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종이컵 대신 집에서 가져온 물병과 개인컵을 쓰고 장을 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를 챙겨 비닐봉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환경보호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요. 자, 아까 자동차를 이용하면 대기가 오염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목적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녀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나 혼자 자동차를 타면 대기 오염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자,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샴푸와 세제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요. 적게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한다.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 쓰레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 분리수거할 때 이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 쓰레기가 많아요. 그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회사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집에서 가져온 물병이나 또는 개인 컵을 사용한다. 텀블러 같은 걸 사용한다. 그리고 장을 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를 챙겨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요즘 한국에서는 물가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모든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을 보러 가면 우유, 고기, 과일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이 변화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가 하면 물건의 가격을 말해요.
우리가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럴 때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다 느끼면 물가가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상승하다 이게 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오르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 올랐다 느낀 적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쵸?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하고 있네요. 자,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모든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을 보러 가면 우유, 고기, 과일값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상승한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양하지만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가격이 오르면 빵값이 올라요. 이 빵을 살 때 빵 가격이 오르는데 그거는 재료비, 원래 사용하는 재료비. 그래서 밀가루가 오르기 때문에 빵값이 오르는 거죠. 그런 거.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 환율이 변화하면서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는 물건들, 수입하는 물건들을 보면 사가지고 올 때 비싸면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환율이 변화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경우는,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거나 또는 겨울에 한파가 오거나 그러면 이런 한파나 또는 태풍 이런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물건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또는 닭고기 같은 걸 많이 먹는데 이런 가축을 키울 때 질병이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 또 많이 가격이 오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2번. 그러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물가가 하락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앞에서는 상승하는 이유를 물었는데요. 이번에는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 질문하고 있네요. 자, 저는 지난 여름 휴가철에 제주도에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가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비수기에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표를 다시 알아보니 표값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나 여행 관련 상품은 비수기가 되면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비행기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휴가철,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가는 시기,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비행기표 가격이 오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수기라고 해요.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요. 물건이 잘 팔리는 시기. 반대로 물건이 잘 안 팔리는 시기를 비수기라고 하는데요. 성수기에는 물건값이 많이 오르고 비수기에는 물건값이 내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름이 지나고 비수기에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표를 다시 알아보니 표값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럼 비행기 표값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표나 여행 관련 상품은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던가 또는 비행기표 이런 것들은 비수기, 손님이 없는 기간, 비수기가 되면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손님이 없는 시기에는 싸지고 성수기, 손님이 많은 시기에는 비싸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중간평가 첫 번째 1회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회 중간평가 말하기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